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택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한투랑 신한 등등에서 이렇게 리포트 비슷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과연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될 구간인지 아니면은 락바텀 구간이니까 슬슬 바텀 피싱을 이렇게 노리는 그런 자리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락 원인은 한투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코멘트가 나왔는데 어쨌든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3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2% 정도로 감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실적이 1Q에도 컨센보다 쇼크가 나면서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2Q에도 확 뭔가 반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 이게 좀 흐르지 않을까 우려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유를 보면은 일단 국내 RF 장비의 판매가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올리지오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라비앙 매출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라비앙 매출이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거고 분기 소모품도 1Q에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 재고 소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2Q에 막 그렇게 많이 주문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고 작년 대비로는 작년 2Q의 영업이익률이 한 41%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한 34.7% 정도로 될 것이다. 근데 다만 1분기 때 쇼크가 너무 나가지고 영업이익률이 30%까지 떨어졌었는데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1Q보다 낫네요. 한 35% 정도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일단 해외 수출은 여전히 좋아요. 컨센보다도 더 좋아요. 지금 RF 장비가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는 판매 둔화가 지속됐지만 전체적으로는 40% 증가했다는 것은 해외에서 엄청나게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견조한 수주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라는 거고 소모품 매출도 전년 대비 늘긴 늘었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발생했던 수출이 아직 재고 소진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막 엄청나게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브라질 라비앙 수준은 올해 가이던스는 1, 2분기 보니까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라고 하는데 왜 회복세를 보일 것 같은지에 대한 내용은 리포트에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이제 사람들의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을 표로 정리한 걸 보면은 올해 2Q 때 300억, 매출 300억, 영업이익 100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 이 숫자는 1% 감소, 매출은. 영업이익은 한 17.2% 감소된 숫자입니다. QOQ로 보면은 1Q보다는 훨씬 좋아요. 매출액이 30% 늘었고 영업이익도 거의 60%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거는 계절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녹아있을 테니까 어쨌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보다 이제 얼마나 떨어졌냐. 지금 컨센은 올해 막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로 좀 잡혀 있었으니까 매출 대비는 14%,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3% 정도 더 하회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컨센보다 실제가 낮으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시장의 우려처럼 실적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근데 하락폭이 컸냐? 국내 경제 심화 양상이 내수 비출 비중이 높은 원택의 실적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덴서티도 지금 경쟁 제품이죠. 그 다음에 볼류머도 경쟁 제품이죠. 클래시스랑 JCS 메디컬이 되게 잘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후발주자로 막 쫓아오니까 원택의 올리지오가 약간 경쟁 심화 양상에 노출이 되면서 조금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향후에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지금 판매 체계를 구축 중인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 대형 시장에서 뭔가 전략과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일 것 같다. 라는 레포트였습니다. 그리고 신한에서도 비슷해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안 좋다. 브라질 라비앙 판매 아직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도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하회할 것 같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1Q 때 저희 대리점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때문에 이 이연 금액 이슈로 쇼크가 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연 금액은 2Q로 들어오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소화를 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회계 이슈 때문에 이제 실적이 미스가 날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거고 내수향 신제품 출시를 할 거고 모든 라인이 프로모션이 시작된다. 3분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 라비앙 작년 수준 판매 대수 회복할 거다. 지금 현재 분기에 한 60대 정도 팔고 있는데 작년처럼 이제 140대 정도씩 나갈 거다. 3분기부터. 태국 대만발 해외양 수요는 여전히 호조가 지속될 거다. 그리고 8월 올리지오 브라질 허가 승인 예정 및 하반기 내 판매 시작될 거다. 이 부분도 저희도 약간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반기에 브라질에서 올리지오 허가 승인이 날 걸로 생각한 게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결국 6월 말이 지날 때까지 브라질 승인은 안 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담당자분이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기존에 같이 납품을 같이 하기로 한 대리점이랑 계약이 틀어졌대요. 그래서 대리점을 교체를 하였고, 지금 이제 신규 대리점이랑 같이 좀 하반기 판매 이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에 허가 승인이 예정되고 판매가 시작될 거다라는 거는 이번에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대리점 교체도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8월에는 실제로도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팁도 3분기에 이제 재고 소진이 다 진행되고 많이 주문이 들어올 거다라고 합니다. 신한의 결론은 추정액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50% 성장,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60% 성장, 지금 OPM도 38% 수준 기록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를 조졌어도 아직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신한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은 좀 동감을 하는데, 밑에 밸류에이션 라인을 보면은 24년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14배고 섹터 PER은 지금 거의 20배예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섹터에서 가장 밴드 최하단, 그러니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PER 14배라는 게 원택의 역사적인 멀티플 수준 내에서도 최하단이에요. 지금 원택 역사상 가장 저렴한 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시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식은 어쨌든 예상도 중요하지만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예상이 틀리면은 이제 그에 따른 대응을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죠. 일단 결국 발목을 잡은 건 국내 실적이에요. 국내 실적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해외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되게 또는 더 좋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수출 동향 매달 업데이트 하는 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출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쨌든 체질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 매출 비중이 작아지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만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면은, 어쨌든 국내는 이제 포화를 향해 달려가는 시장이고 해외가 이제 성장이 열리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성장이 열리는 해외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 거의 포화로 치닫고 있는 국내에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미스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안 좋게 봐서 주가가 하락시킬 일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포화되는 시장이 국내에서 잘하고 있고 해외에서 계속 미스가 난다, 이제 막 성장을 해야 되는 해외에서,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럼 엄청 안 좋은 거죠. 향후의 성장성이 계속 훼손을 받는 거니까. 근데 성장하는 시장인 이 해외가 더 중요한 시장인데, 거기서는 착착착착 지금 성장의 준비를 잘 해가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좀 미스가 났다고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라는 생각이 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 정도죠? 전년 기준으로는 한 50대 50인데 올해 기준으로는 한 4대 6이나 3.5대 6.5까지도 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컨센은 그래요. 네. 컨센은 올해부터는 해외 매출이 당연히 비중이 더 커지는 구간이고, 그래서 보면은 24년 포워드 기준으로 PER 14배,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다. 섹터 PER이 22에서 24배고 해외 성장세가 여전히 견고하고 8월에 브라질 승인이 나고 나면은 확실히 모멘텀이 좀 붙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수준에서 이런 숫자들은 다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지금 안 좋은 거는 인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향후 주가를 예측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나온 숫자 말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더 나올 악재가 더 많을까 아니면 기대 요인이 더 많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더 나올 악재는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3분기도 국내 실적 안 좋고 요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해외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까 3분기도 잘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그러면은 3분기도 국내 실적 부진할 게 뭐 더 나올 악재 저는 끝인 것 같은데, 기대 요인으로는 지금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겨울로 갈수록. 그러면은 국내 실적도 회복할 확률이 높을 거고, 지금 해외 실적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얘기할 게 없고, 거기에 8월 브라질 승인 올리지오 나가지고 브라질 매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향후 기대까지 붙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하반기는 확실히 회복을 할 요인이 더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락바텀 그 구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반영될 악재가 크게 없어 보여요. 크게 없어 보이고 하반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랑 브라질 승인 같은 건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리포트가 나온 시점이 지금 뭐 실적 발표나 그런 수출입 동향이 나온 직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추정컨대 그 IR 담당자랑 연구원들께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거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하반기 개선에 대한 개선 전망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하셨던 부분은 아마 회사에서 그게 이렇게 얘기한 게 그쵸. 아닐까. 아마 뭐 그렇게 생각이 회사에서 드네요. 컨센을 제공을 네. 했겠죠. 보통 그 애널리스트들한테는 이제 회사가 이런 건 좀 제공을 해주니까. 일단 뭐 말씀 주신 대로 그 매출의 이제 과반 담당하고 있는 해외 쪽에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건 회사의 주가의 하방을 막아주는 요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멀티플 부분은 저는 사실 그렇게 싸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역사적 브랜드, 그러니까 과거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이번 2분기 매출 역성장이죠. 매출이 역성장이죠. 지금 한 1% 정도 역성장이죠. 그렇죠. 이제 이걸 뭐 단기로 보냐, 뭐 장기적으로 회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탑라인 자체가 역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밸류에이션에서 그렇게 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어쨌건 저도 이 주식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성장 산업이 있고 해외 쪽에서 영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기서 하락해봐야 얼마나 더 하락할까 그런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이 주식은 뭐 크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반기에 숫자가 어떻게 찍히냐 그것만 체크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수출입 동향 그 다음에 실적 이것만 어떻게 찍히는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